좌파들에게 악수하자고 같이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면 좌파들은 손이 아니라 칼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우파 대통령은 단 한 분도 평안하게 노후를 맞이한 분이 없습니다. 모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 분도 예외 없이 비참한 결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파들은 예외 없이 평안한 노후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한 문재인이 지금 신선노름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대한민국과 호남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호남이 이기면, 제 고향이 호남이지만 대한민국과 호남의 싸움에서 호남이 이기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호남이 이기면 아닙니다. 호남이야말로 영원히 죽습니다. 위대한 기적, 대한민국을 죽인 원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호남이 변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호남도 살고 대한민국도 미래가 열립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제가 고향에서 떠나서 40년 넘게 서울에서 살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라도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우리 전라도가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싸우고 노력합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 반대! 헌정회복! 싸웁시다! 이깁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호남을 아주 사랑하는 또 한 분이 와 계십니다. 민주화의 호남에서 자유화의 호남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2030의 자유화를 지지하는 고영섭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고장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코리아 개혁팀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강주 일고 다닐 때부터 군사 독재와 싸웠습니다. 대학에 가서 군사 독재와 싸우다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주사파 독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 여기에 모였습니까? 광주와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십시다. 제가 윤석열 하면 여러분은 복귀하는 겁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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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탄핵 반대가 50%에 도달했습니다. 호남과 호남에 있는 출신들의 수도권 사람들이 탄핵 반대에 찬성하면 70% 돌파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군사 독재와 싸웠던 제가 이제 주사파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호남 사람들을 깨우고 호남 출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호남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들을 기꺼이 여러분 주사파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참여하게 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 강주가 흘린 피와 그동안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은 전대협과 한대영과 한 총련이 길러낸 주사파 세력이 민주당과 언론, 경찰과 군인, 검찰 그 모든 영역에서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신부와 스님 연예계 모두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5.18 민주항쟁을 500명 빨갱이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주사파들이 계속해서 민주 세력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5.18 민주화 항쟁하는 사람들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주가 점점 주사파의 속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화 성지에서 강기정이 팔로군과 북한군의 군기를 지은 공산주의 정론성을 기념하는 그런 공원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강기정은 완전히 폭망할지어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민주화의 성지 계속하면 강조하십시오. 민주화의 성지, 광주! 민주화의 성지, 광주! 자유화의 선봉, 자유화의 선봉. 광주! 한국은 12.3 비상계엄으로 2030 세대가 깨어나므로 민주화의 시대에서 자유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8090 세대의 방공, 6070 세대의 산업화, 4050 세대의 민주화, 2030의 자유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자유화 혁명과 함께 호남의 2030, 영남의 2030, 충청의 2030, 호남의 수도권의 2030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하십사.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대한민국 시국을 청년을 대표해 춤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댄서 윤! 나는 애국자가 아니었다.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왔다. 이 나라가 싫었다. 하지만 어두웠던 나의 이성에 빛이 비추어 시민으로 거듭났다. 나는 생각하고 행동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나는 애국자가 될 것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세계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향하더라.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이스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어서 유에스더님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과 그 부역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자유는 모두가 다르기에 강합니다. 저들은 그걸 알기에 저희에게 갈라치기를 시도합니다. 여러분들 제 사투리 때문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뭐 영남이고 호남이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하나로 뭉칩시다. 자유 대한민국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계엄은 합법이고 탄핵은 무효입니다. 제가 계엄 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구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이거 한마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자유 대한민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키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자유 대한민국! 멋진 메시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직 전교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전직 전교조 선생님께서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버 하세빈님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하세미입니다. 전교조 초등교사였던 제가 왜 탄핵 반대를 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 80%를 달성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교사가 되기 전 독일에서 살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전교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 만에 탈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의 민낯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따라서 민노총 단톡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선동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4월이 되면 추모를 강요하고 노란 나비 만들기를 한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어떻습니까? JTBC가 선동하던 태블릿 PC 시간이 지나니 조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론을 17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차 만에 끝냅니다. 정당한 재판 맞습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남용하고 서민을 때려잡는 정당입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뽑으면 잘 살게 해줍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배고프고 총한입 살고 비오면 온 동네 진흙탕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됩니다. 사회 교과서 심각합니다. 현대사만 6학년에 따로 빼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악마라고 가르칩니다.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인플루언서를 보고 반성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 목숨 걸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 앞에서 저는 비겁했습니다.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홍콩되기 직전이다. 탄핵되면 나라 망한다. 12월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모두 팩트인데 좌파는 듣지도 않고 언팔한다. 지금부터 대통령 지지율 80%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을 뚫으려면 4050 공산 좌파까지 자유우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4050 인구수가 2030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4050이 6070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4050 맘카페 좌파는 자녀도 좌파로 키우기 때문입니다. 공산 좌파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절대선이라는 착각부터 깨줘야 합니다. 좌파는 우리 세금을 시민단체에 뿌립니다. 초등학교에 와서 인권교육 한답시고 시민단체가 피같은 세금을 받아갑니다. 인터넷 보면 개몽령 이후에 민주당 탈당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대통령 지지율 8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 침묵한다면 나중에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도 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불법 납품 영장 때문에 납치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전 국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싸워주십시오. 싸우자! 이기자! 우리 모두 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냅시다.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서 유지에 도움 주고 계신 경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경찰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이라든가 난간 쪽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우리 안전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내려오라고 해주시면 바로바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안전! 우리 함께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대남들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왜 20대 친구들이 돌아서고 있는지, 우회전하고 있는지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혁!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이대남의 우회전 김찬혁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을 외칠 수 있는 이유,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오신 애국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선창하면 뭉치자 후창해 주십시오.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방문한 지역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애국 시민 여러분이 모인 이곳 광주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을 원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길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모아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역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 어딥니까? 민주당에 자유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에 지금은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대한민국을 빼앗기느냐 체제의 전쟁입니다. 왜 전쟁이냐? 지금의 민주당은 개인, 국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유를 탄압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 유튜브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카톡을 검열합니다. 일반인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고발합니다. 민주 파출소가 정상입니까? 개탄스럽게도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실제로 간첩이 있습니까? 있어요. 민노총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대한민국의 군사기밀, 기업기밀 싹 다 중국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 어딥니까? 민주당은 사상, 이념 모든 것이 다른 공산 세력을 옹호하고 주종합니다. 그 뜻은 뭐냐? 정치, 종교, 지역을 떠나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란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 대한민국으로 뭉쳐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뭉쳐야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누군가 묻습니다. 야, 너 계엄 지지해? 계엄을 옹호해? 저는 스스로와 가정을 희생하여 개몽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개몽이었기에 국민들 깨어났습니다. 청년들 깨어났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50%를 돌파했다. 간절히 바라건대 저는 오늘 이 날이 자유 대한민국 통합의 상징이 되어 대통령의 지지율 60% 70% 넘으리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후창해 주시면 됩니다.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라운드 씨! 그라운드 씨 그라운드 씨 그라운드 씨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연설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를 뒤집어 놓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주가 일어나면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광주가 일어나면 대한민국 사는 것을 믿습니까? 계엄령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17%였던 것이 24%, 36%, 46%, 52%!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지율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어요. 10대가 깨어났죠. 여기 10대 있으면 전방으로 함성! 2030 있습니까? 전방을 향해 함성! 4050 있습니까? 존귀하신 60, 70, 80, 90 선배님들 계십니까? 대구가 뒤집어지고 부산이 뒤집어지고 서울이 뒤집어졌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곳 어딥니까? 광주 아닙니까? 광주여 일어나라! 광주여 일어나라! 광주여 깨어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끝까지 싸우자는 겁니다. 저랑 약속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싸운다는 게 뭐예요? 이길 때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두 번째로 이 위대한 자유의 여정에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위한 여정에 우리 아름다운 도시 광주와 호남을 소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이제는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제는 지역 갈등이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아시죠? 우리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자유, 법치, 주권 앞에 어디에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이러한 상식과 가치 앞에 좌우가 되었습니까? 오직 상식과 애국심만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에 오늘은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느냐? 대한민국을 살린 위인들이 이 자리에 있고 대한민국이 오늘부로 새로워질 것이며 대한민국에 무너진 공적과 상식이 다시 일어나는 그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씩 열거하고 우리 앞에 노인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가장 암덩어리 같은 정당 어디예요? 더불어공산당. 이 정당의 박모 의원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쓰레기장으로 가래요. 쓰레기장으로. 누가 쓰레기입니까? 더불어공산당. 탄핵 29번 남발하고 중국에 충성하고 중국에 쎄쎄하고 자기 연봉 1억 6천으로 올리고 마약 예산 자르고 원전 예산 자르고 북한의 굴종적인 저 민주당이야말로 쓰레기 아닙니까? 저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경계하는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 민주당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고 민주당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민주당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고 이러한 열기와 이러한 열정이 민주당을 싹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10대, 20대, 30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이 나라의 히어로들, 영웅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이전에 9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국과 러시아, 우리나라의 절천지 원수도 아시죠? 이 두 나라가 9월달에 무슨 짓을 했냐? 동해상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했어요. 10월달에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침공을 위한 제3차 대전이 있을 것이니 장성들 보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계엄령 이전에 아주 위험한 동북아의 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닙니까? 중국의 간첩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부산에서 항공모함을 촬영하고 국정원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비밀 경찰서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되고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이 계속해서 팔려나가고 우리나라의 휴민트 네트워크가 조선족에 의해서 중국에 넘어가서 단독 1억 6천만 원에 수십 년간 쌓은 우리나라의 휴민트 네트워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머리가 있고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중국 간첩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망할놈의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간단해요. 중국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경제가 팍팍하죠? 민주당 찍어줬더니 뭐가 나아집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산업, 철강, 그 다음에 조선업,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원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출 제일 잘하던 품목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중국이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나라를 팔아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싹 다 중국한테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원래는 우리랑 중국이 2배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10년 전에 얼마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이 무역 점유율이 8배가 차이가 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중국 놈들이 만들어서 싼값에 팔아제끼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다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지금 제조업, 유통, 금융시장 중국 자본이 싹 다 몰려와서 자영업자들까지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민주당은 원식이는 시진핑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있고 무비자로 중국인들 들어온다고 있고 이게 한국 정당입니까? 여러분 위기가 생각나시나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까? 사회 영역을 봅시다. 너무나 슬프게도 이 나라의 사회
자살률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등입니다. 마약을 볼까요? 10대 마약사범 검거 비중이 10년 사이에 20배나 늘었습니다. 20배나. 20대 마약사범이 10년간 10배나 증가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한 짓은 무엇입니까? 마약 예산 삭감. 이거 뭡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 대한민국 청년들 마약에 절어서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해산하라! 민주당은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마약이 창궐하고 산업이 꺾이고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관위,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을 짓밟는 선관위 비밀번호 1, 2, 3, 4, 5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장비가 수십 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투표 정도, 우리의 모든 선관위 시스템에 북한이 매일매일 그냥 제집 드나드듯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국민주권을 선관위가 북한과 중국한테 그냥 자 드십시오 하고 내줬다라는 거예요. 선관위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여러분 너 나라 상태가 너무 심각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허리띠 졸라매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내가 연봉정 삭감해서 중국 간첩 때려잡고 경제발전 저해하는 법안들 없애고 내가 한번 희생해보겠다. 그래도 우리가 뽑아줄까 말까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대통령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근데 이 버러지 같은 자들은 자기들 연봉만 1억 6천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영국과 비교해봅시다. 영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같은 법안들 발의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영국과 비교해서 무려 몇 배나 많이 발의하냐면은 1년에 42배나 많이 발의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 나라의 간첩에 활개치고 대한민국을 좀먹는데 이렇게 반 대한민국 역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리려고 이것이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위기의 대한민국, 이 백척강도의 대한민국, 나는 타협하지 않고 나는 목숨을 걸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겠다. 계엄령을 선포한 분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10대가 깨어나고 20대가 깨어나고 30대가 깨어나고 4050이 깨어나고 607080이 깨어나고 대한민국 전체가 깨어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윤석열 한번 외칩시다. 윤석열 더 크게 여러분 민주당이 왜 우리 보고 쓰레기장으로 가라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재명이 진짜 내란 속에 이재명이가 겁먹어서 지령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래서 이재명한테 대통령 될 개꿈 깨라고 한번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소리 지를 때 함께 외쳐주십시오. 야 이재명! 보고 있나? 건너갔냐?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 이게 바로 너의 미래다! 이재명! 유튜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범한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선포한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믿으십니까? 무조건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동기가 달라요. 이재명의 동기는 뭐예요? 감옥 가기 싫다. 그게 장땡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절대로 이재명 너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도 갔고 부산도 갔고 서울도 갔지만 여기 계신 우리 광주 시민들 눈빛이 가장 뜨거워요. 가장 전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합니까? 자, 윤 대통령의 업적 작년 2024 수출 규모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이 윤석열! 역사상 해외 투자 규모 1등 윤석열! 무역 흑자 6년 만에 최고치 윤석열! 민노총 22만 명 제거 윤석열! 원전 복구해서 에너지 주권 대한민국으로 갖고 온 윤석열! 국가보훈부 설치해서 유공자들 예우한 최초의 문화를 확립한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 종말을 위해서 반공 자유민주 통일을 전 세계적으로 외치고 미국의 승인을 받고 일본의 승인을 받고 뉴질랜드의 승인을 받고 독일의 승리를 받은 자유세계의 리더 윤석열! 여러분, 이런 대통령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난 3년간 대통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온 거예요. 우리가 먹을 욕 다 먹고 가짜 뉴스랑 싸우고 국회에 보이콧 견뎌내고 이재명의 내란 행위까지 맞서 싸워가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모욕당하면서까지 묵묵히 우리를 위해 싸워준 대통령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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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하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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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하게! 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 그냥 충분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피가 끓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이 나라의
부정선거 카르텔 때문에 가장 피가 끓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개박거리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밀번호를 그렇게 하고 서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사진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재판도 기각하고 어떻게 이런 국민 배반 행위를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심정이 이해되시나요? 이거 공격하고 부정선거 척결하겠다고 하니까 온 바퀴벌레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을 왜 가뒀겠어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진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진짜 법치가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진짜 법치가 무엇입니까? 진짜 내란 속에 이재명이를 가두는 게 법치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가 내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자들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하는 게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법치 실현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왔으면서 동시에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똘똘 뭉쳐 맞서 싸워 이겨낼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황금기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무역대국의 길을 열고 중국의 산업을 박살내서 우리 경제 주권을 되찾아오고 중국 가축들 싹 다 때려잡고 우리 애들을 종교조 지옥에서 구출해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열 준비가 되었습니까? 중국 한수 3초 발사! 끝으로 우리 광주 시민, 존경하는 광주 시민들과 호남 시민들에게 역사적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 뽑아서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민주당한테 계속 끌려다니실 겁니까? 민주당을 지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더 이상 좌우가 아닌 상식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기는 좌우의 문제, 지역의 문제 아니고 아시죠? 그러면은 역사적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토지개혁, 교육개혁, 한미상호방 이전으로 우리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놓은 분 동의하십니까? 이분이 최초로 국민투표로 직선제로 당선된 분 동의하십니까? 이분이 52년에 처음으로 직선제로 당선될 때 호남이 전북과 전남이 이승만을 선택했던 거 아십니까? 당시 호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63년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아이콘 누굽니까? 산업화 아이콘. 이분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시죠? 63년에 이분이 당선되실 때 호남의 대부분의 지역이 박정희를 선택한 거 아십니까? 이제 호남은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한다. 호남이요, 광주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좌우가 아닌 국힘이 아닌 민주당이 아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신 것 같습니까? 다 끝나가던 나라 역사를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수사기관이 눈치를 보고 언론사가 눈치를 보고 헌재가 흔들리고 민주당이 내분이 일어나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전국이 흔들리고 노예로 갈 뻔한 나라, 신종 사대주의 독재국가로 갈 뻔한 나라, 자유민주국가로 돌이키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 아십니까? 자유는 오직 싸우는 자에게만 허락된 귀중한 가치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여러분들의 모든 피와 땀을 모아 대한민국이 흔들리도록, 광주의 지축이 흔들리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도록 크게 한번 싸우자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싸우자!